뭐 언론의 보도, 검찰의 수사 다 양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더 보여줄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도대체 지금 현재 누구 겁니까? 그리고 누구 거였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비자금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자, 저희가 이 보도를 당시에 10만 구독자일 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영상은 한 70만 명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 영상을 네.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법인화를 하고 나서 제대로 취재를 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이선열 씨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은 증거가 없지 않냐, 결정적인 증거가. 그래서 영상을 내렸어요.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성열 씨하고도 약간 좀 소원해지기도 했었고요. 제보자하고도. 그런데 결국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최초 이 보도를 했던 저희로서는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씨가 오랫동안 롱런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력도 안 보이고 어떤 리더십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롱런을 할까? 정치권에서는 쉬워요.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군가 돈을 대주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윤석열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거부할 만한 대상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을 가졌을까에 기반에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나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잠시 저희 이성열 제보자, 저희 공익 제보자 모셔서 이번 주 있는 재판이랑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좀 이성열 씨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앉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성열 씨가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신을 한 곳이 제주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처음에 촬영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계속 화병이 걸리셔가지고 주변에 누가 말만 붙여도 계속 화를 내시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자살을 몇 번이나 고민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설득해서 저희가 또 촬영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저희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설득 잘해서 방송도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병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황해 무역 지구주의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업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죠? 연매출은 몇백억이 됐습니다. 몇백억? 네. 다 이루어지고.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항에서 2008년부터 보세창고 사장 겸 화물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부산, 인천항으로 화물들이 왔는데 제가 평택항으로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 농협, 평택항으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2010년 9월 돼서 이제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들이 이제 전부 다 저한테 찾아와서, 전현직 세관원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많다. 아무래도 지금 밀수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08년부터 보수상고 사장이니까 보수상고는 밀수가 의심되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인천에 밀수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평택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12년부터는 관리 대상 창고, 즉 밀수를 검사하는 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것은 뭐냐면 2011년 여름에
윤석열 첫 국무부 장진호가 접근해서 냉동창고를 공사하자면서 1억을 줍니다. 뭐 총 17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근데 1억을 받아가 바로 공사업체에 이제 송금을 하고 나니 공사업체가 도망을 가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항상 동업자한테 제안을 해요. 이거 돈을 좀 줘요. 이거 잘 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2달 정도 공사업자가 안 와가지고 제가 왜 공사를 안 하냐 막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3천만 원, 4천만 원만 더 달라고 했는데 제가 힘들게 3천만 원 구해서 또 줬는데 또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막 왜 공사 안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직원들도 다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장진호가 그 창고 임대관리인 정의선하고 둘이서 찾아와서 공사를 해주지 말라 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못 구하면 쫓아내고 자기들이 창고를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창고가 이제 보상권 안에 든 창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이제 시설 보상이나 영업 보상 이런 보상을 받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받는 걸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렸는가 봐요. 그 증거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2011년 12월 1일 날 저희 회사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날 저 모르게 이제 김건희의 막내 고모 김혜섭 명의로 윤석열 처고무부 장진호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건물관리인 정의선이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사기도 당하게 만들고 그 공사도 못하게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저 모르게 자신들 앞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뭐 평택세관이나 경찰, 검찰, 식물금수소 식약청에서 온갖 불법을 하면서 제 회사를 고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선라이즈 FNT가 콩나물콩 녹두를 밀수를 해서 관세 포탈을 하고 큰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평택항에 다른 콩나물 공장 하는 사장님 2분을 이제 평택세관에서 작업을 해서 부도를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밀수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대기업하고 국산 돈값 쉽게 뿌려대니까 냉동고추 수입하시던 분들이 다 부도가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대기업하고 직접 거래를 하니까 신용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신용장을 좀 빌려달라 해서 저희 회사 신용장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게 이제 선라이즈 입장에서는 더 눈에 가시가 됐는 거예요. 제가 힘든 사장님들을 이제 신용장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니까 처음 선라이즈 FNT도 저한테 한 2년간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2011년, 12년도에는 선라이즈 FNT가 눈치를 보면서 밀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니까 제가 또 신고하는 창구고 신고하는 사람 위치니까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2012년 말 박근혜가 이제 당선되고부터는 그 선라이즈 사장들이나 회장이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특히 당시에 이제 평택지청장이 유일준인데 이 사람이 선라이즈 FNT 뭐 남평원 회장하고 골프를 치고 술을 먹으러 다닌다고 현직 세관원들이 저보고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택 그 작은 데서 뭐 검찰지청장 정도면 아주 파고 센 사람인데 제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제 동생한테 검찰에서 각각 30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 동생을 구속을 시켜요. 아버지가 또 동생이 구속되니까 신고를 하니 아버지까지 구속을 시켜요. 여기로 이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율준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바로 승진해 가더라고요. 어떻게 평택 검찰 조직은 잘 몰라도 평택지청에 있던 사람이 지청장이 한 방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평택 세관 근무하던 사람들도 뭐 청와대까지 가고, 이게 선라이즈 FNT는 국가범죄입니다. 농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엄청난 범죄예요. 윤석열이 저자가 뭐 대통령이 된다. 저희는 박근혜를 겪으면서 이미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밑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매간 매직,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게 가장 심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리고 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뭐 1억 4천만 원.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농심도 그렇고 선라이즈도 그렇고 저보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근데 저도 뭐 좀 솔깃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네. 나중에 방송으로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현재 증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10시 반에 농심에서 저를 뭐 횡령했다고 고소했는 사건에 그 오고, 그리고 또 2시에 또 뭐 생강 밀수를 했다고 하는, 아까 최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대륙 관세법인에 거기 2017년 평택 세관장이 거기 입사를 해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저를 또 뭐 생강 무단 반출권을 만든 사람인데, 저는 2017년도에 이 사건을 만들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날 제가 평택시 관세청 그리고 식물금융소 시각청에 선라이즈 FNT는 최순실이 연관된 회사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대화 INC라는 업체가 접근을 해요. 근데 그 대화 INC 이제 사무를 보니 예전에 제가 선라이즈에서 봤던 최순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대화 INC 그 전무랑 산무랑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 사모님이 예사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까 최순실하고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 같은 역할, 엑스레이를 뭐 갖다 놓고 세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재판 결과는 어떠실 것 같아요? 예측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세관원들이 장난치고 이럴 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그 분노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판사나 검사가 양심을 버리고, 뭐 저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라이즈 사건은 국민 전체와 농민 전체를 배반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저 한 가지 좀 여쭤보면은 그 김건희의 고모부가 예, 그 우리 이제 이성열 대표의 이제 동업자,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는 척 접근을 해가지고 예, 사실상 이제 기업을 해체하고 예, 그 이성열 대표의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접근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최순실, 최은순,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윤석열이 2016년도에 특검의 수사팀을 맡았을 때는 알았던 건가요?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 선라이즈 FNT가 가장 심하게 밀수를 했던 게 2013년, 14년에 가장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특검을 맡았을 땐 특검에서 이 선라이즈 FNT의 비리는 제대로 파지 않겠구나, 그런 직감은 했겠네요, 그러면. 기대는 하진 않아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박영수 특검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했을 때는 솔직히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억울함과 저희 가족들 억울함이 다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천우 관세청장이 구속이 안 되고, 김대섭 인천 세관장이나 이상기 인천 조사과장이 구속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걸 보고 특검엔 더 이상 이제 기대를 안 했을 거고. 네, 그래도 저는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꼭 여기서 취재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시민의 편에서 물어보는 거죠.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윤석열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도 기대를 했었습니까? 여기에 내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걸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그 장모가 관련돼 있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 아니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김영문 간세청장님, 선라이즈 FNT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로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2016년도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이제 선라이즈 FNT 배후 세력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1년 가까이 수사 협조를 해서 평택세관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FNT가 했던 불법과 평택세관에서 저희 회사에 했던 불법이 밝혀졌습니다. 유일하게 여러 기관에 진정 고발을 했는데 유일하게 움직인 건 경기 남부경찰청이고 경마서도 덮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을 접힌 거는 결국 최종적인 이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그 모든 그 수사 그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관세청으로 이관을 한 거죠 수사를. 예, 평택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긴 맞습니다. 거죠. 그거 박영선 장관님이 또 청문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 맞습니다. 였다고 하는 김용문 거 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그 관세청장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맡았을 때도 굉장히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윤석열의 깐부가 많은데 그 검사 출신 변호사로 관세청장이 됐던 김영문 그 양반도 윤석열의 깐부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선라이즈 FNT 범죄가 이만큼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검사들의 범죄입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유일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그 검사들과 그 검사들을 따르는 무리고 16년 박용수 특검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박찬호, 신봉수, 송사면 그를 따르는 또 검사들 무리고 네, 검사들의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청와대의 민정까지 다 들어갔을 텐데 청와대 민정은 너무 무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전횡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실에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제2차장 검사인 박찬호한테 이 사건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고발인 조사,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2019년도에 박찬호가 제주지검장으로 와서 오히려 저를 기소를 합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그 선고를 받는 사건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좀 결과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하신 말씀. 네. 제가 열린 공감에 처음에 와서 제주에서 27,000원 들고 왔어요.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열린 공감에 식구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익도 없었고. 근데 이제 서울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시민분들이 변호사비 모금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모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쟁모회라는 또 이렇게 회를 만들어서 저를 서울에 2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항희석 변호사님께서 참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참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뭐 가르쳐 주시고 열린공감 그리고 시사발전소 그리고 시사의 품격 진보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안 했으면 아마 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기소까지 4년, 재판을 3년을 하면 7년 동안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만 해도 30건, 동생도 30건,
검찰만 그렇습니다. 관세청, 뭐 식약청, 식물검사, 경찰 그 조사까지 따지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익신고자를 이런 식으로 짓밟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뒷자리에서 보면서 이 시간에 또 배도 고프실 건데 오시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열린 공감 직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계십시오. 자, 저희가 원래 약속한 시간이 2시간이라서요. 일단 여기서 정규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쳐주세요. 이영민 PD님.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입구에서 따로 질문지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